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핵심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3개가 준비됐는데요. 첫 번째 열어주시죠. 오염수 방류의 소금주 급등. 지금 대형마트 가면요. 소금이 품절인 곳이 많다고 해요. 그 정도로 뭐 오염수 불안감이 많은데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소금주 아니면은 수산물 관련 주가 급등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자, 오늘 오후 1시죠. 네네. 일본이 드디어 방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은 이런 현상이 지난 6월에도 한 번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결정되고 났을 때 소금 사재기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소금의 사재기가 일어나겠구나. 실제로 마트에 줄을 섰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테마가 형성이 된 건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소금주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산물입니다. 네. 수산물은 얼핏 타격을 볼 거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국내 국산 수산물이 더 돋보일 것이다라는 이것도 일종의 테마 논리죠. 네. 보시죠. 관련해 가지고 주가들이 출렁출렁했었는데요. 앞서 8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소금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육박하다가 또 주가가 힘을 빠지게 되고요. 수산물 관련한 주들도 10%대 움직이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종의 테마가 형성되는 급등락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 관련주라는 것도 이미 이제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 소금이라는 게 이제 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깨끗한 소금 만에 하나 그 논리라면은. 네. 어제까지가 예, 끝났다, 이렇게 봐야 어제까지라는 되죠. 건데 네. 그런데 이렇게 마치 그 테마를 형성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그 상온 초전도체 네. 한번 다뤘었고요. 근데 최근에 맥신이라고 해서 꿈의 물질? 이런 맥신이라는 제가 또 커피도 아니고요. 맥신 이거 들어봤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계속해서 뭔가 무슨 어떤 약간 낯선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테마주 불나방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치솟고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의 모습, 금리든 물가든 환율이든 다 소용없고요. 테마를 쫓아서 넘어가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떴다가 다시 수그러드는 게 맥신이라는 맥신. 테마주입니다. 예. 전문가 교수님들도 이게 정확히는 규정을 못 하는데 네. 미래 나노 신소재고요. 어떤 비철 금속과도 잘 화합이 된다라고 하고 전기 도체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이것을 대량 생산할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자체 연구 발표를 끄집어내서 예. 일종의 큰 테마를 만들어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양자 컴퓨터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예. 양자 컴퓨터는 아마 초전도체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연관 테마를 만들고 또 돈이 거기에 몰려서 주가가 또 위아래로 출렁출렁되고. 자, 보시죠. 2차 전지. 그나마 2차 전지는 성장성과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테마입니다. 초전도체로 갔다가 초전도체가 끝나고 나니까 아직 남아있는 종목도 있지만요. 예. 맥신이라는 또 나노 신조세 이거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또 나타나게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좀 진득하니 어디 돈을 좀 안정적으로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네. 굉장히 투기성으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내 주식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든가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죠. 미래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주식은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국내 증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맹목적인 테마주 투자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주시죠. 돌아온 킹달러. 지금 네. 환율이 다시 치솟으면서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1,200원대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네.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즉 원화 약세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볼까요? 8월 1일까지만 해도 1,200원대였었는데 순식간에 급등을 해서 1,340원대. 다행히도 오늘은 환율이 급락을 해서 지금 1,32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자, 이렇게 원화 약세 현상이 빠르게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역시 중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우리 원화라는 통화는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위안화와 같은 바스킷,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의 경기 침체 아, 엄청 심하고요. 부동산 문제 터지고 이러면서 위안화가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도 덩달아서 함께 추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첫 번째고 아하. 두 번째는 미국의 긴축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슬금슬금 안 끝난 것 같아. 9월부터 다시 금리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인기, 몸값이 높아지고 네.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빅 이벤트가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뭔가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한국은행 이야기를 하고 네.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 이야기.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나왔죠. 3.50%로 기준금리 동결 또 발표가 예상대로 뭐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환율과 주식시장 또 반응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현재 오늘 뭐 1시간 전쯤에 발표됐던 한국은행의 네. 기준금리 동결 연 3.5%는 뭐 시장 모든 참여자들이 예상을 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되고요. 네. 5회 연속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여기까지는 이제 했지만 네. 이창용 총재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통화 정책의 결정은 미국의 방향성,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네. 미국이 올리게 되면 2.%포인트까지는 괜찮지만 더 벌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그것의 큰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빅 이벤트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 11시 정도에 시작되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 연설이 아. 큰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중립금리를 상향 조정하겠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좀 난감해지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아마 큰 틀의 방향성은 내일 밤입니다. 내일 밤 11시경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 일주일 뒤 목요일 날 우리 평론가님께 좀 다 정리를 반영됐을 것 같아요. 네,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죠. 맞습니다. 뭐 네.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었고요. 지금 국내 증시도 저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돼서 지금 상승 출발한 그런 상황인데 네. 엔비디아 그래픽 GPU를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인데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생성형 AI라고 챗 GPT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거기에 핵심 칩입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그렇죠. 뭐 네, 쉽게. 쉽게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AI 칩을 만든다. 예. 이렇게 설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습니다. 실은 1분기에도 괜찮았는데 2분기에를 보면은요. 매출액이 135억 달러. 이게 예상치가 110억 달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거의 20% 가까이 상회한 15조 이상이 나왔고요. 미국은 영업이익이라는 것보다는 주당 수익률을 쓰게 되는데 주당 수익률도 보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여기를 보십시오. 2023년. 지금 2.7달러가 나왔거든요. 시장이 좋다 해서 2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깜짝 실력을 보이게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 시대가 왔다. 네. 챗 GPT가 왔고 모든 걸 챗 GPT에 물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 등등이 포털에서 클로버X 등등으로 우리도 이제 생성형 AI 시대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물 만났네요,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그 회사들도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엔비디아가 뛰면 뭐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실적 발표하고 네. 이제 시간 외에서 한 뭐 9%까지 올랐다가 지금 6%까지 오르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게 좀 있어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AI 칩이잖아요. 네. 생성형 AI.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고효율의,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 HBM이라는 게 필요를 하거든요. 네.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또 우리나라에 있겠죠. 당연히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AI 테마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네. 가장 엔비디아에 밀접하다는 것은 역시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지금 한 5% 이상 급등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아, SK 하이닉스도요. 어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비디아가 5월에 한 번 이제 삼성 AI 관련해서 뛰었을 때 예. 하이닉스도 뛰었고요. 엔비디아와 거의 동조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거의 선이 같습니다. 비슷하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수혜를 또 어디가 입을지 국내 기업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이 산업의 주식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경제의 먹거리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초전도체, 2번 반도체, 3번 2차 전지.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저희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